투표율은 현재 어떨까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상관관계는 어떨까요? 역대 선거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율을 저희가 한번 다시금 조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는 사전투표가 19.1%였고요. 본투표, 총투표가 59.9%였습니다. 총투표가. 2020년 지난 국회의원 총선 때는 사전투표가 27.2%로 꽤 높았죠. 총투표가 68.1%,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번 재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을 뽑는 1포인트, 2포인트예요. 2포인트.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1.9%로 지난 총선에 못지않게 상당히 높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총투표율은 과연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추측컨대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당에서는 이 투표율에 굉장히 지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 지난 총선 서울에서 얻은 지지층의 70%만 투표장에 나와도 역전승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00% 지지층 다 안 나와도 된다. 70%만 나와달라. 그러면 이긴다라는 메시지 분석하고 있고요. 이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투표율 50 넘으면 우리가 두 자릿수로 이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율 50 미만이라도 5%포인트 안팎 차이로 승리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높은 사전투표율도 이번만큼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다는데, 자, 배종찬 소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지지층의 70%만 좀 나와달라. 네. 국민의힘은 지지층, 안 지지층 따질 거 없이 전체 투표율의 50%만 넘어가도 우리가 크게 이긴다. 네. 자, 이거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양쪽 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가들이 요즘 난감해요. 이걸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많이 궁금한 부분은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한데, 예. 사전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계속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 투표 양에서 사전 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사전 투표율에 곱하기 2.5를 하면 대체적으로 최종 투표율이 될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전망을 해요. 그러면 예. 한 50% 초반이니까 52, 3% 정도 될 것이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 때 여론조사를 우리가 이번에 해보니까 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 유권자들은 주로 본선거일에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 더불어민주당은 좀 우리가 유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적어도 본선거일까지 지지층들의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대비해서 한 70%만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근소하게라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왜 저런 예상을 하냐면 본선거일이 바로 오늘이거든요. 예. 오늘 나온 투표자의 규모가 사전투표 대비 오히려 더 크다면, 오늘 한 50% 이상 나온다면 그러면 주로 국민의힘 지지 유권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유리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이다. 실제 오늘 누가 얼마나 나올지는 아무도 사실은 예상하기 힘든 것인 만큼 예. 지금 이 초반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이제 1시, 2시 넘어가면 사전투표하고 합쳐집니다. 1시부터 이제는 사전투표랑 합쳐진다.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오늘 투표의 양, 특히 어떤 지역에서 많은 오늘 본선거일 투표가 나오느냐. 그쪽이 주로 이제 강남 3구 쪽이냐 아니면 동북 쪽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다고 판세가 예상을 내고 분석이 되는. 그래서 오늘 어느 지역에 어떤 연령대가 투표로 많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변수가 상당히 많다. 일단은 어떤 지역에서 많이 오느냐, 네. 그리고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요동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대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에 곱하기 2.5를 하면 네. 한 총 투표치에 근접할 수 있다. 그렇죠.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재 6.5% 정도 투표율을 현재 서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때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이다라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면은 제가 잠시 후에 8시, 저녁 8시 때부터 제가 채널의 개표 방송 일부를 진행을 맡기도 할 텐데, 그 시간대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아마 양 후보와 양 당 지지자들도 출구조사 어떻게 나올까 좀 상당히 궁금해할 건데, 그걸 제가 잠시 후에 오후 8시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그 출구조사 결과가 맞았을 때도 있고 처참하게 틀렸을 때도 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때
0.2%포인트 차이로 접전이다라고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당시 오세훈 후보가 47.4, 한명숙 후보가 47.2. 자, 그래서 사실은 저 때 기억하시죠? 2010년 때 많이들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출구조사 뭘 봐.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47.4, 한명숙 후보가 46.8로 정말로 출구조사 매우 근사해서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2014년 때는 어땠을까요? 박원순 후보가 54.5, 정몽준 후보가 44.7, 꽤 차이가 벌어졌죠? 그런데 실제 결과가 박원순 시장이 56.1, 정몽준 후보가 43.0%로 꽤 유사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선거 때는 어땠을까요? 박원순 55.9, 김문수 21.2를 출구조사가 발표했는데, 자, 결과는 박원순 52.8대 김문수 23.3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시 출구조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도 배윤차 소장님, 네. 실제 결과와 맞아 떨어지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상당히 유사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는 전혀 다른 조사입니다. 그래요? 선거 여론조사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는 뭐냐? 투표자예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와 전혀 다른 것이 출구조사고, 출구조사가 왜 예측을 잘했냐? 실제 이제 2014년에 출구조사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가장 투표소 중에서도 그 지역의 전체 결과와 가장 유사한 그런 이제 투표소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가령 양천구면 양천구의 여러 곳의 투표소 중에서 가장 양천구 전체 결과와 비슷한 곳, 동대문구면 동대문구의 전체 결과와 가장 유사한 투표소를 순서대로 골라서 이제 출구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의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투표를 한 분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하신 점은 이 점일 거예요. 전체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5번째 간격, 6번째 간격으로 뽑아내고, 또 하나 궁금하신 것은 아니,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출구조사로 맞힐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적어도 성별은 어떻게 되는지, 사전투표가 연령대별로는 어느 정도 비율이고, 지역이면 양천, 또 관악, 동작, 그리고 성북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투표율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정도는 협조를 얻어서 그동안 노하우가 다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기관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약 이제 8시 15분에 발표를 하는데, 8시 15분에, 8시에 발표하지 왜 15분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이때 이제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 그렇군요. 또 투표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시간을 조금 줘서 8시 15분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이제 한 1시간 전에 마감을 해서 방송사에는 한 7시 반경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출구조사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할 정확하고, 수 있다. 오늘도 김진애 앵커가 그 발표하는 수치를 상당히 신뢰를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김진애 앵커가 발표하는 걸 신뢰해도 좋다라는 네. 말씀까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2010년의 출구조사 결과와 본선거 결과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때 당시에 한명숙 서울시장 캠프의 총괄 홍보본부장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영주 전 의원이셨는데, 네. 저때 출구조사 결과가 0.2%포인트 차이로 한명숙 후보가 진다라고 발표됐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사실은 뭐 저희들은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밤 12시 반쯤에는 거의 결과가 이겼다고 해서 이긴 것을 토대로 제가 한 총리 모시고 말하자면 시청 앞에 강암광장에서 거의 승리를 다짐하는 김칫국을 많이 마셨군요. 그런 세레머니를 좀 준비했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실제적으로 뭐 포인트 차이가 0.2%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뭐 0.6% 차이로 졌습니다만은 결코 그거는 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하자면 사전조사 결과로 그렇게 느꼈고, 다만 그때 참조할 것은 아마 20%나 18% 차이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왜 여론조사와 실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라고 하는 것을 곳곳
유세 장면에서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짧게 하나만 좀 배 말씀드릴 것 수장님. 같은데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가 달랐던 사례로 저 때를 많이 드는데 저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2010년에는요. 무선 전화가 표집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집 전화만 해서 조사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고 집 전화, 유선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 후보가 유리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와 출구조사 결과까지 한번 해석까지 들어봤습니다.